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야.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어찌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방역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좀처럼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상황도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보고 다른 나라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 41명. 예,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글쎄요, 다른 지역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조금은 안정세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도 지금 38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그중에서는 이제 새로운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19일 한 명이 확진을 받고 현재 4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해운대 요양병원에서는 2명의 환자가 추가되어서 현재 누적 8명이 감염되었습니다. 해운대 중학교 관련된 감염에서도 가족 1명이 더 확진되어서 10명이 으로 확진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백신 완료자 9,400명이 늘어 67.3%의 시민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네. 오늘은 좀 다른 나라 상황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 하는데 이제 미국 FDA에서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 65세 고령층하고 18세 이상이지만 중증 위험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3차 접종을 승인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모더나의 그 추가 접종이라고 말하는 부스터샷은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그 모더나도 최소 6개월이 지나면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또 독특한 점은 모더나 백신은 추가 접종을 할 때는 일반 접종량의 절반만 사용해도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면역과 안정성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도입을 할 때는 아마 절반의 용량으로 6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는 계획을 가질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자냐 모더나냐 그래가지고 넌 뭐 맞았어? 모더나 맞았어? 난 파이자 맞았어. 그런데 파이자는 뭐 그런 대로 근데 이제 파이자는 항체가 오래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더나는 연령대가 좀 낮은 사람들 쪽에서 조금 부작용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북유럽 쪽에서는 좀 모더나 백신 접종 자체를 좀 자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mRNA 계열의 그 백신들은 특징적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한테 면역의 그 반응을 높이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예. 특히 1차 접종에서는 그냥 흔히 그 바이러스의 그 면역을 일부 기억을 하는 효과가 있다가 2차 접종 때 이 기억에 의해서 그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하는 거죠. 예, 예. 특히나 모더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을 많이 호소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금지한다든지 한 정도의 규정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접종하고 난 뒤에 좀 불편함이 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미국 FDA에서는 이제 애초에 접종한 백신하고 다른 백신은 이제 부스터샷 추가 접종으로 이용하는 교차 접종도 허용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다 보니 원치 않든 원하든 교차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얀센 같은 경우는 얀센을 접종한 분들이 최소 2개월 지나고 난 뒤에 얀센을 추가 접종할 수 있는데요. 이 얀센을 추가했을 때는 항체량이 4배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고 예.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60배 이상의 그 항체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원래 추가 접종의 원칙은 기존의 백신을 다시 맞는 것이 추가 접종의 어떤 정석이라고 본다면 예, 예.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효과 좋은 교차 접종을 권유한 형태로 아마 권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기타의 나라들의 어떤 발표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추가 접종도 아마 룰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파이자를 추가 접종하는 것을 현재로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얀센 접종하신 분들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스터샷 안 맞고 왜냐면은 대부분 좀 젊은 남성들이 이제 얀센을 맞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위드 코로나 했을 때 이제 돌파 감염 나오는 건 아닌지 또 돌파 감염 되는데 항체가 없어가지고 뭐 중증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 말이죠.
상대적으로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접종을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중증화나 사망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항체가 줄거나 돌파 감염의 가능성은 여전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얀센을 접종했던 분들의 좀 더 강력하게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얀센 접종 이후에는 6개월이 아니라 2개월만 지나도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좀 더 젊은 나이에 접종을 하셨지만 이런 분들도 추가 접종은 좀 강력하게 권고하는 쪽으로 아마 발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비해서 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 어린이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지 어떤 백신은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2살 이상의 어린이에게도 화이자 백신을 승인이나 접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화이자가 이전부터 어린이에 대해서 미리 임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마 20일 발표 날, 조만간 발표가 날 그 결과는 뭐냐면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한테 화이자 백신을 사용을 승인할 건지에 대한 발표입니다. 예, 아마 예. 지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용 승인을 확정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5세에서 11세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에서도 접종을 권고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이에도 본인에 대한 그 어떤 그 감염의 확률이나 증상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예, 예. 델타 바이러스 변이 이후에 어린이한테도 굉장히 이 확산세가 절대 성인에 비해서 낮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린이들도 권고하기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권고사항은 바뀌겠습니다만 아마 어린이들도 접종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하면 이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를 이제 백신을 접종한 나라. 지금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이미 됐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 하위 변종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뭐 상위 변종, 하위 변종 이런 말들도 좀 생소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에 몰도바에서 귀국한 11살 소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유전체를 분석했더니 델타 변이의 하위 변종, 다시 말해서 델타 변이만큼 주요 변이는 아닌데 하위 변종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AY42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변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근데 이 바이러스는 이미 벌써 영국에서는 8% 전체 신규 확진자의 8%가 AY42에 감염되고 있는 사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하위 변종입니다. 이게 새로운 델타 플러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변종이 기존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감염이 훨씬 높거나 중증도가 높다라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긴장하는 이유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 이게 어떤 형태로 우리가 백신이든 감염이든 이게 전체의 틀을 바꾸기 때문에 이 하위 변종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가슴이 출렁출렁 내려앉는 것이죠. 예. 이름에 하위가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나 했더만 그게 아니네. 예.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영국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 접종 완료율이 78.9%라 하는데 인구가 6,800만 명인데 일일 확진자 수 뭐 평균 내보면 4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영국이 지난 7월부터 마스크 쓰기 자체를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전체에서 제한을 없애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을 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작년 12월부터 영국은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개월이 지나서 아마 이런 백신의 예방 확률 효과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 두 가지 점이 영국에서 이런 확진자 수가 는다는 근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나 또는 위중증자는 상대적으로 그 확률은 줄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거나 또는 바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확진자가 많다면 결국 그 확진자가 많은 수 대비 사망자도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데 영국의 사례가 좀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부스터샷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고 나서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이 나올 때쯤 되면 아마 구체적인 부스터샷에 대한 그 정책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외국에 뭐 먼저 일어나는 사례들이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서 조금은 또 저희가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나 영국에서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인데 다른 나라 상황도 쭉 살펴봤고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금요일이라는 것이 옛날만큼 또 우리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 불금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모임도 정말 많은데요. 조금은 아직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 감염 조심하는 건강한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